네, 안녕하세요. 선행기 시스템 김봉희입니다. SQL 쿼리 작성 가이드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내용은 이제 수로 쿼리를 확인하고 분석하는 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데이터베이스가 MySQL만 있어서 MySQL 기준을 작성을 하였고요. 추후에 이제 포스트그레나 오라클이 필요할 경우에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수로 쿼리 설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국가데이터처, 조폐공사, 동아일주에서 실제로 나온 수로 쿼리를 가지고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MySQL에서 수로 쿼리 설정 및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설치함은 아래 파라미터를 통해 수로 쿼리 로그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슬로우 쿼리 로그 파라미터를 오늘로 설정하고 롱 쿼리 타입 파라미터는 슬로우 쿼리로 인식할 기준 초를 지정을 합니다. 기본 값은 1초이고요. 1초로 설정하게 되면 1초가 넘는 쿼리를 슬로우 쿼리 로그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슬로우 쿼리 로그 파일 파라미터는 슬로우 쿼리를 저장할 로그 파일 위치 및 파일명을 지정합니다. 해당 파라미터 값을 확인하려면 MySQL에 접속을 하셔서 주 베리어블 라이트 명령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명령을 수행하면 쪽 화면과 같이 설정된 파라미터 값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면 슬로우 쿼리 로그가 원로 설정되어 있고요. 롱 쿼리 타임은 1초로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슬로우 쿼리 로그 파일은 데이터 밑에 마이데이터 밑에 mysql-flow.log로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생성된 슬로우 쿼리 로그를 아래 명령어를 통하여 보기 쉽게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mysql dump slow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고요. 주로 사용하는 옵션은 -sc 혹은 -sat입니다. -sc 옵션 같은 경우는 실행 횟수가 많은 순서로 정렬하는 옵션이고요. -at는 평균 실행 시간이 오래 걸린 순서로 정렬하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t10은 상위 10개를 의미합니다. 관련 DB인 CDB에서는 콘솔에서 슬로우 쿼리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콘솔에서 클라우드 DB for MySQL에 들어가셔서 모니터링 화면 탭을 하시고 DB 로그에서 슬로우 로그 순서대로 접근하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 서버라 이미로 슬로우 쿼리를 발생하기 위해서 슬립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조회 시간을 변경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폴트는 1시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슬로우 쿼리 보관 기간은 DB 서버 로그 설정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럼 첫 케이스로 국가 데이터처에서 나온 슬로우 쿼리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슬로우 쿼리 로그를 통해서 문제가 되는 쿼리를 찾았다면 왜 느린지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확인하기 위해서는 쿼리 앞에 익스플레인을 붙여서 실행을 하게 되면 MySQL이 인덱스를 타는지 풀테이블 스캔하는지 등을 나타내는 실행 계획을 보여줍니다. 추가로 MySQL 8.0 이상에서는 익스플레인하고 아날라이즈 명령을 사용하게 되면 단순 예측이 아니라 쿼리를 실제로 실행해보고 각 단계별 정확한 소요 시간과 수행 비용을 측정해 줍니다. 그럼 이제 실행 계획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계획에 보시면 보아야 할 부분은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두었는데요. 타입, 키, 로우, 필터 4가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한번 간단하게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D 부분은 쿼리 내의 셀렉트 문의 실행 분석을 나타냅니다. 여기 제일 좌측에 보시면 11532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윈이 2개고 사는 왜 그런지 분도 없거든요. 왜 없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1이 2개인 것은 이제 서로 조인되어서 같이 실행되어서 둘 다 1인데 사는 왜 안 빠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른 데 보면 사가 나오긴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사가 안 나와 있긴 합니다. 그 다음 셀렉트 타입 부분은 셀렉트 문의 유형을 나타냅니다. 프라이머리는 가장 외곽에 있는 셀렉트문을 나타내고 서브 쿼리는 외곽절 또는 셀렉트절의 일반 서브 쿼리를 나타내고
디펜던트 서브 쿼리는 외부 쿼리 값의 의존적인 쿼리를 나타냅니다. 디펜던트 서브 쿼리 같은 경우는 외부 핵마다 서브 쿼리를 수행하기 때문에 성능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쿼리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은 테이블 명이고요. 지금 나타난 테이블 명이 CS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얼라이트 사용해서 영어로 표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파티션은 테이블 파티션 여부를 나타냅니다. 지금 현재 값은 모두 버린 것으로 보아 파티션된 테이블은 없습니다. 타입 같은 경우는 조회 방식을 나타내고요. 오릴 경우에는 풀 테이블 스캔을 의미하고 RF 같은 경우는 인덱스의 값을 참조한 것을 의미합니다. 파서블 키는 사용할 수 있는 인덱스를 의미하고요. 키는 사용된 인덱스 명이 표시됩니다. 널일 경우는 인덱스를 사용하지 않고 전체 테이블을 읽어드리는 풀 테이블 스캔을 실행한 것을 나타냅니다. 키 랭스는 키의 길이, 즉 인덱스 길이를 나타내고요. RDF는 참조된 컬럼이나 값을 나타냅니다. 로스는 실행 시 예상되는 스캔 로스를 나타내고요. 많을수록 IO가 많이 생겨서 실행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필터들은 로에서 스캔한 행 중에서 최종적으로 조건에 부합하여 남은 비율을 나타냅니다. 만약 인덱스를 찾는데 필터가 낮으면 많은 것들에서 적게 사용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인덱스 비율이 안 좋은 것이므로 인덱스를 잘못 생성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엑스라인은 추가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외부적으로 사용된 것, 템플러리 테이블이 사용된 것, 파일 정렬이 발생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실행 계획에서 문제가 있는 게 뭘까요? 문제가 뭘까요? 네, 대부분 키가 너린 걸로 봐서는 풀테이블 스캔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왜 풀테이블 스캔했는지 그 해당 테이블의 인덱스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테이블의 인덱스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한데요. MySQL에서는 show index from 스키마명 테이블명으로 해당 테이블에 존재하는 인덱스 확인이 가능합니다. 퍼시스 스키마의 채팅과 채팅 테스터 오피니언 테이블에 대한 인덱스를 확인해 보니까 채팅 테이블은 채팅 언더바 PK, 채팅 그룹 언더바 PK 컬럼의 인덱스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채팅 테스터 오피니언 테이블은 채팅 테스터 오피니언 언더바 PK, 채팅 언더바 PK 컬럼의 인덱스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인덱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컬럼명과 카디널리티인데요. 채팅 테이블 두 개의 인덱스의 카디널리티는 1812, 7155로 좀 높게 나타나는데요. 카디널리티가 높다는 것은 중복된 값이 적고 무료한 값이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카디널리티가 낮으면 중복된 값이 많고 무료한 값이 적은 것을 의미합니다. 카디널리티가 높을수록 인덱스가 데이터를 필터링할 때 많은 데이터를 걸러낼 수 있기 때문에 검색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덱스를 생성할 때는 카디널리티가 높은 컬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덱스가 두 개씩 존재하는데 왜 사용을 안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웨어 조건에 있는 확인이 필요하고요. 현재 웨어 조건에 사용되는 컬럼은 채팅 테이블인 크리에이티드 언더바 앱 컬럼이고 채팅 언더바 테스트 오피니언 테이블은 또 역시 크리에이티드 언더바 컬럼을 웨어 조건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컬럼 모두 인덱스가 없는 컬럼이고요. 그래서 인덱스 생성을 고려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인덱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컬럼을 데이터 함수로 변환했기 때문에 인덱스를 데이터 함수를 사용한 것을 지적을 하든지 데이터 함수를 제거를 해야지 인덱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컬럼은 이제 데이트 타입 값으로 시간까지 표시되는 값이라 날짜로 조율하기 위해서 데이터 함수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웨어적으로 이제 크리에이트 언더바 앱 컬럼을 1단위로 조율하기 때문에 테이블의 총 건수 및 월단위 건수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테이블의 총 건수는 14,820건이고요. 월별 건수는
최소 212건에서 최대 1,703건이었습니다. 해당 컬럼에 인덱스가 없을 경우 14,820건을 전부 다 조회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인덱스를 생성할 경우에는 월별로 조회할 경우 최소 212건에서 최대 1,703건을 조회하는 것으로 조회하는 건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속도가 향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월별로 조회하는 케이스가 많고 데이터 보관 주기가 있어 삭제가 빈번하면 인덱스를 생성하는 것보다 테이블 파티셔닝도 고려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인덱스를 사용해서 테이블 액세스하면 한 번씩 액세스하기 때문에 건수가 많아지면 속도 저하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파티션을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파티션만 여러 번씩 액세스하기 때문에 인덱스를 통한 액세스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삭제 시 파티션을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파티션만 드롭하기 때문에 관리도 편리하고 속도도 훨씬 빠르게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테이블 컬럼 정보를 확인해보면 크리에이트 언더바이 컬럼에 낱널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서리에 보시면 널 더블을 체크하는 케이스 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해당 컬럼이 널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대해서 널을 처리하려고 무조건 실행하기보다는 테이블 설계할 경우에 설계 시에 해당 컬럼에 널이 입력되지 않도록 낱널 또는 디폴트 값을 설정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낱널이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해당 케이스문을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크리에이트 언더바이 컬럼에 인덱스를 생성하려고 했으나 일별로 집계하는 부분이 있어서 크리에이트 언더바이 컬럼은 데이터 함수를 적용한 인덱스를 생성을 하였고요. 그다음 생성 전의 실행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에 부분이 기존 실행 계획이고요. 아래 부분이 인덱스 생성 후 실행 계획입니다.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보시는지요. 빨간색으로 보시면 P 부분을 확인해 보면 기존에는 하나의 인덱스만 사용했었는데 추가로 동일 인덱스를 3번 사용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로우 부분을 보시면 인덱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조회하는 로수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5,991을 3번 조회를 했는데요. 밑에 보시면 94, 25, 94 이렇게 조회한 로건수가 감소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실행 시간을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테이블 캐시로 인하여 시간이 단축될 수 있어서 인덱스를 생성 후 쿼리를 한번 실행을 해보고요. 그 이후에 인덱스 삭제 후 쿼리를 다시 실행을 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개발법에서 실행한 것이라 이제 데이터가 적어서 실행 시간이 좀 운영가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인덱스 생성 작업은 반드시 개발 서버에서 이제 적용 후 테스트 후 운영 서버에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덱스 생성으로 인하여 다른 쿼리에도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덱스 생성 후에는 해당 쿼리뿐만 아니라 해당 테이블을 액세스하는 다른 쿼리에 대한 테스트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덱스 생성 시에는 셀렉트 작업에는 속도 향상이 될 수 있지만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같은 DML 작업에서는 변경된 내용도 인덱스에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 저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웨어 조건에 A, B 컬럼이 사용되는 쿼리가 있고 A 컬럼만 사용되는 쿼리가 있을 경우에는 두 쿼리에서 모두 사용 가능한 A, B 컬럼으로 구성된 결합 인덱스를 생성해서 인덱스 생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실행 시간을 보시면 개발 서버지만 좌측에는 0.3초 걸렸고요. 우측에 인덱스 생성 후에는 0.01초가 걸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조폐공사 케이스인데요. 조폐공사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해당 실행에서 보이는 문제점은 뭔지 혹시 보이시나요?
조인이 걸린 컬럼의 두 테이블 모두 키가 설정되어 있어서 조인은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인덱스를 이용하여 필터링 해줘야 하는데 외부 조건에 인덱스를 사용할 조건이 없어서 T 언더바 유저 테이블의 풀 테이블 스캔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26만 6,555건의 롤을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건이 없음으로써 속도 저하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T 멤버스랑 T 유저에 생성된 인덱스를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화면은 디리버라는 이제 GUI 툴을 이용해서 확인한 화면이고요. 아무래도 툴을 사용하면 앞에 설명드린 show index from이라는 MySQL 커맨드를 알지 못해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T 멤버 테이블에는 레벨 IDX, 스테이트, 유저 넘버 3개 컬럼에 각각 인덱스가 생성되어 있고요. T 유저 테이블에는 유저 ID, 넘버 2개 컬럼에 각각 인덱스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이제 카디널리티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레벨 IDX랑 스테이트 컬럼은 카디널리티가 1과 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카디널리티가 1이라는 것은 모든 값이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해당 컬럼에 인덱스를 생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카디널리티가 2도 마찬가지인데요. 카디널리티 2는 그 컬럼에 존재하는 값이 2개라는 뜻이고요. 저런 인덱스들은 셀렉트에 도움도 안 되고 인서트나 업데이트, 딜리트 시에 속도 저하가 발생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낫습니다. 외부 조건은 이제 아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조건은 사이트 아이디는 베이스란 조건이고요. 근데 사이트 아이디 값을 조회를 해보면 334,738건 모두 베이스라는 값을 가지므로 인덱스 필터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카디널리티 1이라는 게 이런 케이스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인덱스가 생성되어 있어도 사용 불가능한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n 언더바 덤프 인포는 이퀄 널이라는 조건인데요. n 언더바 덤프 인포는 널이거나 n 언더바 카운트 인포는 xdb 언더바 enc 노멀 이거 암호화한 값을 비교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널 값은 이퀄 조건을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값이 없으므로 모아두면서 무시가 됩니다. 나부 조건은 n 언더바 con 인포는 xdb 언더바 enc 암호화된 값인데요. 위커리 속도 향상을 위해서는 t 언더바 멤버 테이블에 con 인포 컬럼에 인덱스 생성을 하고요. 다음 n 언더바 n.dup 인포 이퀄 널 조건을 없애야 합니다. 만약에 이제 dup 인포 컬럼의 널인 값을 체크하면 dup 인포 이퀄 널이 아닌 dup 인포 is 널로 조건을 변경을 해야 되고요. 이럴 경우에는 dup 인포 값을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 널이기 때문에 해당 컬럼에 인덱스를 생성해도 인덱스를 잘 하지 못하고 풀 테이블을 스캔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인덱스를 생성을 하더라도 속도 향상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조건을 확인하고 인덱스를 생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동화에도 케이스인데요. 커리를 보니까 다수의 레프트 아우트 존 및 그룹 바이 함수를 사용해서 썸을 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메뉴에 보시면 이제 셀렉트 카운트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컬럼의 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이제 건수를 구하는 문장이거든요. 건수를 구하는 부분인데 내부에서 그룹 바이를 하고 썸을 하는 게 필요한지 의문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 레프트 아웃 조인이 4번 실행이 되는데 기존 테이블이 커먼 언더바 이런 테이블을 동일해서 정말 이 조인이 필요한가 합니다. 첫 번째로 그룹 바이 썸은 필요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고요. 그럼 두 번째 문제인데 우선 레프트 아웃 조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레프트 아웃 조인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두 테이블을 조인할 때 왼쪽 테이블의 모든 테이블 데이터와 오른쪽 테이블에서 조건에 일치하는 데이터만 가져오는 조인 방식입니다. 만약에 오른쪽 테이블에 일치하는 값이 없어도 왼쪽 테이블의 값은 행의 경우에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이때 오른쪽 테이블의 값은 널로 치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왼쪽 테이블의 건수와 결과가 동일해지기 때문에 커먼 언더바 유저 테이블로 인하여 4번 아우터 조인을 해도 결과는 커먼 언더바 유저 테이블 건수와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프트 아웃 조인도 필요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상태가 나옵니다. 지금 셀렉트를 해보면 총 3,679건이 나왔고요. 이 한 건을 구하기 위해서 3.339초가 실행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룹 바이에서 그룹 바이 및 레프트 아우터 조인을 모두 제거하고 웨어 도구만 넣어보았더니 동일한 결과로 3,679건이 나왔고요. 시간은 0.0277초가 나왔습니다. 앞에 나왔던 그 3.339초에 비하면 훨씬 속도가 빨라진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쿼리가 이제 건수만 구하는데 상당히 잘할 것 같은 의심도 들고 해서 해당 쿼리 자체를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른 연구에 사용하는 쿼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건수를 구하는데 사용된 것 같은데요. 해당 쿼리 자체에서도 셀렉트문을 각각 사용해서 동일한 값을 2번씩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 그 엠버로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셀렉트문이 동일하게 2번 발생하고 있고요. 이럴 경우에는 해당 셀렉트문을 2번 실행하기 때문에 IO가 2번 발생하게 됩니다. 위에서 표시된 문장을 각각 하나의 셀렉트문을 사용하기보다는 묶어서 하나의 셀렉트문을 사용하면 테이블을 한 번만 읽기 때문에 디스크 IO 감소에서 속도 향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발표 내용 여기까지고요. 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